조선시대 학교. 예, 또 사당. 예, 또 이조 공부하는 곳. 공부하는 곳. 네. 교육.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향교를 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본래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고려시대 때 문종 때 이제 과거 제도가 생기면서 그때는 마을에 있는 학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무신 정권도 있었고 몽골과의 전투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사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말 이렇게 정도전이라든지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서 조선은 유교로 만드는 나라가 만들자. 그래서 고려의 불교에 반대해서 유교의 국가를 이념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각 1편에 하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향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에 읍현 이런 게 나누어진 게 부목, 분현 나누어진 게 360개였어요. 그러니까 360개의 향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그때는 이제 남북한이에요. 그리고 이 향교의 운영은 어디서 하냐면 나라에서 시급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로 운영을 하고 먼저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왜? 나라에서 내어다준 시급과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향교에서 올라오는 수입으로 우리 조선의 하루를 살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60개의 향교에서 올라오는 걸로 우리나라를 조선을 통치를 하다 보니까 5일이라든지 6일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것으로 메울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내명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잠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일이라든지 6일은 이 내명부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양잠을 해서 잠실에서 양잠을 해서 이렇게 6일 동안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향교가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600에서 7, 800년?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언제 없어졌을까요? 대원군 때? 예, 대원군 때 없어졌습니다. 고종 때. 예, 고종 31년.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양반 제도가 사라지는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개혁이 일어나죠. 네, 1894년 갑오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똑같은 신분제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양반 제도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향교는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름만 남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는 게 바로 향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1911년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죠. 그때 조선 총독부령에서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문묘 직원 명예직으로 군수라든지 대전 부윤이라든지 그런 감독하에 이 향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향교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라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 재산권도 향교 재산 관리 규정이라는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윤이라든지 군수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이제 경비를 충당을 하는데 처음에는 11년에는 그 수입으로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충당을 했어요. 향교의 수리비, 문묘의 항사비 이런 것도. 근데 1918년 다시 조사를 해서 향교의 수가 이제 몇 개인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335개로 됐어요. 360개에서 이게 이제 일본 일제강점기에는. 그래서 335개의 향교 안에 소관 토지가 몇만 평이나 되냐면 48만 평이에요. 지금 여기 진자향교도요 재산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회덕향교에도 재산이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관 토지를 가지고 이제는 인건비는 못 나가게 됐고 문묘의 유지와 향사비 그쪽으로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향교에서 해야 되는 꼭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사회교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교화 사업 시설에는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은 게 바로 지금의 향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재산 정리 방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남한에만 있는 향교가 북한을 빼놓고 남한에만 있는 향교가 231개예요.
현재요? 예, 현재. 그래서 서울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는 가양 향교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산에 2개 향교가 있고요. 부산에 동네 향교라든지 뭐 하나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2개 있고요. 대전에 이제 2개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지방에 있는 향교가 바로 경북에 39개. 충남에 우리도 지지 않죠.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대전의 진전향교, 해덕향교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는 노성향교라든지 공주향교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향교하니까 다 아시죠? 교육기관, 제사공간. 그래서 전묘후학이라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전학후묘라든지 그래서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보는 이 진전향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앞에 명륜당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대성전이 있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언덕. 그러니까 항상 높은 곳에는 사당이 있습니다. 우리 양반집에도 가면 제일 높은 곳에 사당이 있어요. 가장 안채와 가깝고 제일 높은 곳에 사당이 있듯이 우리 여기 한교도 마찬가지로 사당이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학후묘라든지 전묘후학을 할 때 어느 것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위치, 환경에 따라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동제와 서제가 있고, 뭐 옛날에는 동무서무도 있었습니다. 동무서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성전하고 동무서무, 그 다음에 명륜당하고 동제 서제가 있어야 되는 게 향교의 배치 기준이에요, 실은. 그런데, 대성전 안으로 다 동국 18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5성과 동국 18연, 그 송조 6형까지. 뭐 약간의 향교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배양하는 수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 진잠향교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향교에 대한 학생 수가 유생 수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행정 개편에 보면 부목, 군현 뭐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한성부, 공주목, 그 다음에 저희가 공주군, 회덕현 진자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에 있는 향교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가양 향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일까요, 유생이? 많겠죠. 예, 90인입니다. 그래서 90인까지 와서 공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호부, 도지사에 있는 도호부는 향교의 학생 유생이 70명입니다. 그 다음에 회덕군이라든지 아니 공주군, 군에는 몇 명일까요? 네네, 앉으세요. 군에는 몇 명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 데가 90, 그 다음에 도호부가 70, 그 다음에 군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진장현에 있는 진장향교는 몇 명일까요? 30. 네? 30. 네, 30이에요. 네, 이게 인원이 다 달라요. 급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급수에 따라서 내려오는 시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가양향교는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왜? 서울에 있는 그 부에 한성부에 있는 향교에 90인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90인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급이라든지 하연이라든지 되게 많아서 그게 가양향교 주변에 개발을 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천 어디에 섬을 하나 샀어요. 그 섬을 사서 가양향교에 있는 사람들 수련회도 하고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대여도 해주고 하는데 그거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말썽을 피우는 걸 제가 봤었어요. 한 10년 전에. 지금은 그래서 저는 거의 향교의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교의 일을 한 게 2007년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대전문화관광 해설사를 하면서 그냥 앵무새같이 외워서 하는 해설사는 너무 재미가 없다.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 사서 삼경에도 입문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 떼지는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저 뒤에 계시는 이강료 교수님이십니다. 2007년도에 그때 보건대에 재직 중이셨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인연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교를 운영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의 수도 다릅니다. 자, 부목이 있는 90인이 있는 유생이 있는 향교는 직원의 수도 많겠죠. 교수라든지 훈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두세 명씩 되는데 우리가 있는 진자면에 있는 곳은 훈도만 계십니다.
교수가 안 계십니다. 30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훈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성전, 동무서무 이렇게 해서 전과 무의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거는 뭐를 뜻하냐면 바로 우리 궁궐에는 누가 계시죠? 임금님이 계시죠. 예, 전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사람이 계시는 곳이 전이에요. 그래서 교태전이라든지 임금님이 또 뭐 우리 하는 데가 뭐죠? 직무를 보시는 데가 강령전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대성전입니다. 왜? 공자는 왕급에 해당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높임을 위해서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전이고 그 밑에 이제 뭐 동국 18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동무와 서무의 위패를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 임진왜란 때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향교라든지 서원은 거의 임진왜란 때 많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만큼 대전에도 이 회덕향교는 임진왜란 때 다시 중수한 거예요. 그만큼 이 일본 외란을 겪으면서 일본 놈들이 이쪽까지 와서 불을 타서 회덕향교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재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에서도 위계 질서를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오성을 모신 대성전은 그래서 대고를 뜻하는 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현과 우리나라의 18년을 모신 동서무는 행랑을 뜻하는 무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동무서무가 같이 함께 대성전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동무서무가 없는 향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당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명륜당이죠. 그 명륜당에는 공부도 가르치지만 훈도가 살아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꼭 대청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방이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서 훈도가 사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자, 명륜당이란 뜻은 뭘까요? 왜 명륜당이라고 했을까요? 제 밝을 명자다가 일륜윤자입니다. 그게 바로 맹자의 등문공편에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은 모든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륜이 뭘까요? 인의예지 심리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인의예지를 뭐라고 하냐면 싸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싸가지 하면 저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본래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든지 많은 힘든 사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이 부족해. 저 사람한테 의가 부족해. 이 사람한테 지혜가 부족해. 이 사람한테 부끄러움이 부족해. 이렇게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알려줄 시간이 안 돼. 왜?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가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옛날에는 쿡 찍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루뭉실. 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그래서 공자가 가장 지향하는 게 이 인자예요. 이 인자는 뭘까요? 사람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가 나온 모습이 어디에서 상영이 됐냐 하면 바로 여자의 임신한 몸에서 나온 거예요. 신심, 임신한 마음. 그 임신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임신한 사람한테 몸을 가지셨군요 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몸을 가지셨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몸가짐도 잘해야 되고 다른 상대방도 이분에 대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뭐 버스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임신부 요새 메달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하나 찍어 올 걸. 아는 애가 자기가 임산부라는 거 처음에는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메달을 줍니다. 목걸이를 주기도 하고 분홍색으로. 얘는 이제 핸드백에 얘가 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새는 분홍색의 그런 거를 주는데 본래 공자가 추구했던 게 인이에요. 사람이 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본래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서 사는 건데 공자는 하나 더 나아가서 어집 인자를 쓰면서 결국에는 인이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설문해자를 하면. 그래서 이게 인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이 본바탕이에요. 그 측은지심을 본바탕으로 해서 또 이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송천동에 있는 동춘당입니다.
항상 봄과 같아라. 그래서 이 싸가지는 뭐와 관계가 되냐면 우리 1년 365일 계절과 관계됩니다. 이는 바로 봄입니다. 얘는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겨울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탕에 있는 게 바로 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는 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건 뭐가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울 보신각에 종로에 가면 보신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정도전이 만든 겁니다. 이 정도전이 본래 성균관이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본래는 개성에 있었어요. 개성에 있는 성균관을 정도전이가 한성으로, 그러니까 한양으로 수도를 다 옮기면서 이제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성균관도 여기 지금 서울 명륜동에 옮기게 되고요. 명륜동 이름도 거기가 성균관이 있기 때문에 명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고려에 이어서 이 불교의 그거를 배제하고 유교만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이라는 도시가요, 조선시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요. 남경이라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남경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행궁도 있었고요. 그 파주나 이쪽으로 가면 행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정도전은 개성보다는 왜? 자기네들이 일단 권력 세력들을 제압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양으로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무학대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읍지를 보러 다녔죠. 그래서 대전까지도 온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명륜당은 맹자의 등문공편에 나오는 그런 글귀를 따서 만든 겁니다. 신전명교회는 지금 몇 차례 지어서 이렇게 현판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거는 본따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신전명교는 조선 초기에 처음 지어진 후 몇 차례 고쳐져 지금의 오늘에 이른다. 낮은 야산을 배경으로 정면에는 유생들의 교육장소인 명륜당이 있고 그 좌우측에 공부하는 유생들이 묵었던 동서재가 있다. 명륜당 뒤 사괴석 담장으로 둘러싸인 내산문을 들어서면 중국의 5성 6형과 한국의 18형 유패를 모시고 봄과 가을에는 제왕하는 대성전이 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제왕하는 것을 석전제라고 하죠. 2월과 8월에 초정일에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정자 들어가는 날이 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초정일에 지내는데 지금 또 석전제가 바뀌고 있어요. 공자의 탄신일을 지내자 해서 9월 28일에 지내자라고 하면서 지금 서울 쪽에서는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성균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향교 입구에는 흥학루라는 누각이 있고요. 외산문의 중앙칸을 누각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주 독특한 건축의 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진정향교의 현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향교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조선시대는 확 크게 발전을 해요. 일교 원칙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게 향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화라든지 어때요? 조금 마을에서 힘께나 쓰고 싶다, 나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를 기르겠죠. 그 제자를 기르면서 만든 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서원의 역할이 참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국립교육기관은 향교, 그 다음에 이게 개인 사립학교가 지금의 서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서원이 몇 개 있나요? 3개? 어디? 수면. 네, 승현서원 탐방동이 있죠. 아니다, 저기. 예. 유리. 무슨 거기가 교촌동이죠? 교촌동은 아, 그건 원천동. 서원이 있던 동네다 해서 원천동에 원천. 예, 승현서원 있고요. 그 다음에 탐방동에 탐방동에 권시패. 예, 도산서원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있어요. 지금 하나가 또 유지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문충사. 용운동에 있는 문충사에 용동서원이 있습니다. 그게 예,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대전에 그래서 제가 항상 서원이 2개 있어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3개 있더라고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서원들이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혹시 향교 주변에는 대부분 서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진전 향교 주변에 서원이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래 향교 주변에 서원은 없고요. 관할을 기준으로 해서 맨리 안에 향교가 있어요. 글쎄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서원은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왜 사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산장산이라든지 아마 경치 좋은 곳에. 그래서 제가 진짜는 잘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가양동에는 정절서원이 있었다라고 해요. 거기 우암사적공 근처에. 여기 뭐 깊은댕이라고 하는데 여기 네. 자연불안 경치로는 네. 거기에 김장생 가묘가 있어요. 네네네. 또 이야기로는 김장생이 한 10년 정도 거기서 후학을 양성했다. 어떤 기록이 뭐 슬쩍 지나가는 걸로. 그런데 혹시 네. 예, 네, 한번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원은. 그래서 향교와 다르게 서원은 풍광이 좋고 아주 자기네들만의 그런 아우라, 우리들만의 천국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스승과 제자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아우라를 표식할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서원을 짓습니다. 누가 이제 이렇게 시급을 내거나 자기네 땅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짓는 거가 서원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서원은 허가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때 그냥 당시에 내가 짓고 싶은 예,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려서 47개만 남기고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다시 이제 서원 문화가 다시 올라오면서 뭐 돈이 있는 가문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서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지역에서는 저기 서기 고청석이 고청 선생 예. 거기에 공주 충현서원 충현서원. 예. 그게 제일 오래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충현서원. 역사적으로.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뭐 여기 다 가보셨으니까 배양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성전 들어가 보셨죠? 대성전 들어갔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성이 있습니다. 자 오성의 가장 주벽을 누가 있죠? 대성지성 문선왕이라는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를 가운데 딱 하고 이제 4명의 제자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자, 그 다음에 안자, 안회라고 하죠. 안자, 그 다음에 증자,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맹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다 위패 이름이 달라요. 자 공자는 지성 문선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자는 영국 복성공 안자, 그 다음에 성국 종성공 증자, 기국 술성공 자사, 추국 아성 맹자 이렇게 해서 오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리고 특히 진자명교는 송조 6현, 송나라 시대에 6현을 모시고 있어요. 태적향교는 송조 4현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향교마다 배양하는 인물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뭐 이제 향교의 특징 그리고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는 송조 6현을 하자, 뭐 송조 4현을 하자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6현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돈이라고 주염계라고도 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주돈이, 어떤 자료에서는 주염계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국공 주돈이 주염계고요. 그 다음에 예국공 정호 또는 정명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납국공 정의천이라고도 하고요. 정호와 정명도와 정의천, 정호와 정의는 형제간이에요. 대단하죠. 이렇게 형제간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광절, 소홍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제는 장횡거 선생이라고도 하고요. 휴국공 주자까지 이렇게 성조 6현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국 18현은 누구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라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설총 아시죠? 예, 누구의 아들이죠? 원효의 아들이죠. 예, 설총. 홍유후 설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가서 토항소 경문을 썼던 채취원, 설총, 채취원, 문창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안향, 매헌, 안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은, 정몽주가 돼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는 많죠.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선시대 인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원당 김갱필부터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내세 이연적, 회제 이연적입니다. 회제 이연적, 그 다음에 퇴계 이황, 하서 김인우, 율곡이, 우계 성훈,
사계 김장생, 중봉 조헌, 신독재 김집,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현석 박세채 이렇게 18명이 왜 동쪽 오른쪽.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송준길 선생님과 송시열 선생님이 서로 동무서무 동쪽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대성전 안에 계신데 뭐 동쪽이 높은들 서쪽이 낮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오성들도 공자를 위시해갖고 동쪽 서쪽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데 그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리고 여기 책을 하나 뭐 남는 거 없나요? 그냥 제 거 자료 볼게요. 자, 가까이 있는 제가 이제 회덕 향교부터 했는데요. 진자명교 지금 책에서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문화재 자료 6호로 되어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문화재 자료는 대성전이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진자명교 대성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덕향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조 사연을 배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덕향교도 대전시 문화재 자료 제5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는 공주향교. 공주향교가 의외로 되게 멋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 많으시죠, 공주향교. 공주향교가 유형문화재 제7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보시면 조금 남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동무서무에 있는 위패가, 여긴 동무서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향교에 있는 대성전이 약간 단도, 계단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향교. 여기 가다가 양천 지나서가 연산인가요? 논산 못 가서, 논산 못 가서 있는 연산향교. 저는 연산향교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 연산향교도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시도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료 제77호로 되어 있고요. 자, 대부분이 지금 향교는 봄, 가을에 제사 지내는 기능이 있고 그나마 지금 가장 진자향교라든지 대전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사군자도 치면서 또 아니면 북글씨도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 향교가 지금 많이 지금은 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진면에 있는 은진향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논산에 있죠. 그러니까 논산에 있는 향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전은 광역시인데 향교가 회덕과 진잠있지만 논산은 시거든요. 그때 논산에 시인데도 지금 노성향교가 있고요. 은진향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향교도 논산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이 시에 향교가 3개가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논산의 역할 그리고 논산의 은진, 연산, 노성 이렇게 인구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30명의 유생들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마을이 어느 정도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전은 진짜 이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이 되고 또 14년에 호남선이 개통이 되고 32년에 충남도청이 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도시화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근대 도시에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된 곳이 바로 대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공주를 요새 많이 가보게 되는데 공주 제민천 사이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도청이 거기에 선화동 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1년 그러니까 대전으로 오기 전까지 공주는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 지령이 내려질 때 교통이 불편하니까 교통이 있는 여기 있는 곳에 도청을 옮겨라라고 그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 정보를 안 조치원역, 천안역, 논산역, 대전역 다 도청을 옮기기를 원했어요. 충남도청을. 그런데 누가 있었죠? 대전에는 김갑순이. 네, 김갑순이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획부동산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대의 땅을 사가지고 아주 싼 값에 땄죠. 사가지고 그것도 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식전은행에서 빌려서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그거를 총독부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충남도청을 지으니까 그 옆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빌린 돈을 갖고는 몇 배가 남겠죠. 한 100배 이상이 남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 대전 일대의 그 땅들을 워낙 많이 샀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김갑수는 아주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빠른 그런 능력을 가진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꼭 친일파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꼭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게요. 친일파니까 정보를 제일 먼저 그러면 그 얘기를 빠지면요 큰일 납니다. 네네. 저 도처 앞에 네네. 우리 어려서 김갑순 토지관리 사무소가 있어. 아 예. 그래서 한옥으로 딱 져가지고 얼마나 땅이 많으면 네. 토지가 관리를 뭐 첩도 몇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주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자기 땅만 밟고 왔다. 네네. 1900 몇 년도 신문에는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 서울에 애첩이 있었는데 그 애첩이 김갑순을 이제 오지 말라고 내쫓는 거예요. 그 기사가 이제 나를 찾지 마시오. 왜? 너 다른 여자 또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 찾아도 내가 너한테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신문에 낸 거예요. 크게 공표를 하면서 그런 기사도 있어요, 신문에. 그게 동아일보인가 무슨 일본가? 제가 하나 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 거 공부하다 보면 자료도 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갑순에 대한 거 김갑순은 또 윤치호하고도 되게 친해요. 윤치호하고 사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친일파라고 하시는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윤치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뭐 우리 애국가 만든 안익태도 그러니까 안익태가 만든 이거 또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애국가도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거를 잘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우리나라 일제 36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전부터 있었죠.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금강 채굴권 나올 때 네네. 그때부터지 않았을까? 그 아니면 이전부터. 그 갑오개혁 때. 네, 그 이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일본인이 거의 다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기까지 36년이 아니라 70년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를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기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하다 보면. 그래서 36년이 아닙니다. 저희의 이 남아있는 그거에서는 근 100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임진왜란 때도 벌써 여기서 나와서 조선이 좋다고 오는 일본인들도 있었고 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혹시 신문기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방송으로 나올 건데 심은경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그 일본 영화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 일본 영화예요. 일본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심은경의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는 일본 신문 기자예요. 그러다가 미국 뉴욕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났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한국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애가 심은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국인의 피도 있고 일본인의 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신문 그거를 하는데 아주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베 정부에서 자기네 그게 나쁜 짓 들통이 날까봐 은경이 심은경 아버지를 자살로 유정해서 죽입니다. 근데 어린 심은경이는 아버지가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아버지를 닮아서 신문기자가 되는데 아베의 나쁜 점을 파헤칩니다. 아베가 어느 대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서 생화학 연구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얘가 파헤치면서 양심 선언을 하는 정보원의 아이도 있고 하는데 둘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힘의 권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면서 끝나는 신문기자예요. 그래서 걔네 둘이가 다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건데 이 진짜 이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말로 하기도 참 그렇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서 진짜 우리가 그 36년이라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주고 더 많은 세월 동안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회에 발현을 해야 될지 그게 아마 우리 남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의 그런 교육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올바른 사람들이 되면 괜찮은데
뭐 욕을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공주향교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연산향교. 연산향교는 바로 파평윤씨, 바로 윤승고택과 연결이 바로 있어요.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성? 네? 노성? 아, 참 노성향교. 예, 노성향교가 그렇게 되고요. 여기 연산향교는 연산에 있는 겁니다. 대추로 유명한. 노성향교가 그 노자가 눈나라 노. 예, 노나라, 공자의 노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예. 그래서 이, 논산에는 향교가 참 많은 거다. 4개, 노성, 은진, 연산, 그렇게 3개 있나요? 그렇게 3개 있으면서 이렇게 향교가 있고요. 오히려 공주에는 공주향교, 이렇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연기향교, 그 다음에 전이의 전이향교. 그렇게 있으면서 대전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래서 대전의 진자향교와 해덕향교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게 바로 예, 대전의 향교의 모습과 우리의 걸쳐 있는 그런 지방 향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향교를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우리 저 18년 중에 네네. 정여창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네네네. 이 양반은 완전 뭐 정의롭기로 하지만 어떤 역사적으로는 역적이었잖아요. 언제 올라간 거예요? 아, 그게 대부분이 올라가신 게 송시열 선생님 때 올라갔을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에 올라가신 분들은 송시열 선생님의 작업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송시열 선생님 숙정 때 힘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박팽년 선생님도 그때 이제 예, 다시 정여창이 난 지나고 나서 아니면 지나고 나서죠. 한참 나서. 지나서 예. 정여창 이분도 진짜 아깝죠. 전주나 그쪽에서 이제 나중에는 자결을 하시나 하여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참 예, 아주 정의롭고 밝으신 분인데 이 정계 쪽에서 자기는 반대파라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되는 거니까.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요. 그래서 이 반경 안에 제가 알기로는 10리인가? 20리인가? 하여간에 못 벗어나게, 그러니까 그 마을에 관청이 있으면 20리 정도 못 벗어나게 항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예, 좋은 위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가 기성관하고 지금 여러분이 항교를 한번 이렇게 거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 되지 않죠. 회덕도 마찬가지예요. 예, 회덕은 조금 멉니다. 회덕 거기 읍내동에 조금 먼데 특히 이 진점은 예, 아주 위치도 좋고 예, 모든 여건에서 아주 좋은 곳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해설사들이 지금 근무하는 곳이 진점향교도 있고 회덕향교도 있어요. 회덕향교는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그래요. 왜? 교통이 편하거든. 근데 진짜 저기 회덕향교는 교통이 참 불편해요. 진점향교는 버스가 바로 앞에 닿고 회덕은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가보면 그리고 또 달라요. 거기는 또 산 밑에라서. 그래서 뭐 다 약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예, 그래서 향교가 또 지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와닿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와집이 있으면 무조건 관심이 가요. 그리고 연료문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무조건 관심이 갑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내려서 이렇게 또 어슬렁거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면 진짜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힘은 조금 들지만 발품을 팔면서 역사를 이렇게 알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대 때를 한번 더듬어서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교육을 하다 보면 진짜 느낌이 다르고요. 세상이 교화되는 느낌이에요. 세상이 깨끗해지고 착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설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진짜함께 한번 가보시고요. 기성감도 가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